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굽신거리고 있지만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은 저렇게 폭주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예. 당선되면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한다라는 것으로 견제를 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만 견제할 장치가 없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탄핵하거나 소환을 하는 이런 뭔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야지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내란 드라이브는 전 딱 한마디로 한자면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예. 이렇게 지나쳐 가지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탈선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미 어긋나고 있죠, 지금 뭐. 그러니까 다른 게 정책이 엉망이라는 것을 그 결과로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발표했는데요. 참 터무니없죠. 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이라도 올바르게 그렇죠, 발표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는데 양쪽 다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원래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냐. 참모들 수준이 너무 바닥이 보이고 있어요. 이미 짧은 그렇죠. 시간에 벌써 그 바닥이 너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크게 실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지금. 그래서 외면을 하는 거고 흔히 하는 말로 나 더 이상 뉴스 보기 싫어서 안 본다. 네. 주변에서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회를 아까 중선거구제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국회를 정말 돌아가는 국회로 만든 또 다른 어떤 방안 같은 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우선은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은 지금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이 구성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뭐 n분의 1로 지금 조금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중심이 외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이 중심이 돼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판단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줄 알고 조심을 하게 된다. 근데 또 윤리위원을 외부 인사로 하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전부 그 개딸들로 갖다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중간에 심의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과연 누구누구를 이렇게 뽑아야 될 것인지 잘 뽑아주셔야지 그것이 제대로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오픈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 것들이 누적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데, 그리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도 조금은 좀 책임을 좀 덜어주는, 쉽게 그거 하면은 그냥 뭐 사생활이다 아니면 뭐 허위 정보다 뭐 비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은 좀 엄격하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들을 엄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들은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유럽 얘기를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북유럽 국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복지국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터무니없는 혜택이 있고 보좌관 수도 그렇고 뭐 해외 여행도 그렇고 뭐 수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양반들이,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양반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이 소동을 벌인 거 인간인가 누구누구 딱 떠오르네요 벌써.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수당 줄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달 통칭해서 그 줄이고, 그 다음에 보좌관 줄이고 해도 뭐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어느 선배 의원실 갔더니 3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좌관이 3명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지금 9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미국 물론 하원은 훨씬 많습니다만 그쪽은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 것이고 지금 9명에 되는 보좌관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권들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불체포 특권이죠. 그렇죠. 그래 불체포 특권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그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스스로 본인이 없애겠다 해놓고 본인이 이득을 받고 하는데 그럼 뭐 불체포 특권 뭐 이런 부분들도 대해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뜯어 고쳐야 될 것이냐. 전부 다 이게 법에 의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법을 장악한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는 지금 쉽지가 않고. 한숨 쉬었네요. 한숨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양에서 오선을 하셨습니다. 안양 지금 지역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많지 않은가요? 제 지역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 지금 지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 무비자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나 무비자로 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 안 좋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이탈을 해버리면 그렇죠. 불법 체류로 빠져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범죄나 치안을 우려시키면 어떡할 것이냐. 바로 이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광을 진흥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관광진흥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을 다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남산을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남산 가는데 근데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서울을 둘러보는 것 말고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체험들, 사회적인 체험들, 여러 가지 체험들까지를 곁들여서 한 곳에 가면은 모든 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광객 입장으로서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러 군데 안 가지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미 남산은 자연보호라는 측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하나만도 해도 지금 뭐 자연보호니 뭐니 해 때문에 굉장히 발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케이블카 용량도 훨씬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건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산의 그 큰 풍광하에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자연도 지키면서 관광 수입도 늘릴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은 이미 저는 지금 생각을 하면은 계획을 하면 충분히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점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단편적인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초단체 선거인가요? 지금 외국인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특히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중국이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투표권 주면 상대방도 투표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관해서는 아무런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투표권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도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국익의 관점에서 동등한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해야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덜컥 풀어주고 갖다 먹어라 이렇게 좀 떠먹여주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게 당장 내년 바라보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 문제 이 부분 제한부터 지금 시작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 좀 더 많이 잘 개방이 돼야 되죠. 우리도 외국인과 같이 섞여 살려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교포 투표권하고 연계해서 제일교포 투표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풀어버렸던 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었고. 제일교포는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했어요. 사회체제가 전혀 다른데 그걸 그렇게 풀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건 뻔한데 참 위험한 발상이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광주1고 명문 광주1고 출신이십니다. 광주라는 고향에 대해서 또 느낌이 다르실 텐데, 각별하실 텐데, 광주1고 출신으로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소회가 있으신가요? 그야말로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가 만사입니다. 예. 인사하는 걸 보면은 그 조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조직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문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예. 내 편이 아니라 예.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낼 것이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를 점 찍으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몇 사람한테 탐문을 해보면은, 그렇죠. 그 방법적으로 그게 피어 그룹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탐문을 몇 사람 주변 탐문을 해보면 금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예. 것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매우 잘못된 시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금세 보기 아니까요. 그리고 실력 없지만 충성심만 있는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정책들 금세 나타나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숱하게 정치권에서 뭐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통합한다라는 게 이벤트로 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데,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뽑고 정책이 제대로만 된다면 국민 통합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죠.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데, 예.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특별한 이벤트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정치가 정도로 가고 정상화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최근에 가장 우스꽝스러웠던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죠. 예. 학생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을 교육부에 예. 수장으로 세웠다? 예.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 정치가 아직도 엉망이고 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정도를 가면 통합이 이루어진다. 정말 맞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최근에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쇼가 벌어졌습니다. 최혁진 의원이라는 양반은 조요토미 히데요시. 예. 그 영상, 그 사진 보면 창피해서. 근데 전 당장, 일본 언론에서 이 사진이 보도가 될 텐데, 이걸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 친구 일본 변호사가 바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예. 한국 대법원장 정말 걱정된다. 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야말로, 막말로 구역질 나는 예. 짓들이죠. 어떻게 아무리 국회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다고 하지만은 저렇게까지 연출하느냐. 저도 지금 하다 저런 꼴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역대 막장 드라마 중에 아마 톱을 아마 그렇게 보이네요. 꼽을 겁니다. 예. 그런 식이 되는데, 대법원장도 지금 대법원의 국감이라고 불려 나와가지고 90분 동안 조리돌림을 당했죠. 이건 말이 아니죠. 국정감사라는 게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따지고 어떤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인신공격만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께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최혁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랬었죠.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사람이 회동했다라고는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근데 실제 이 4사람의 회동을 맨 처음 보도한 곳에서는 음성을 AI로 했거든요. 예. 이건 실제 음성이 아닙니다. AI로 만든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좀
호도를 했었죠. 과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우리 법관들께서도 뭔가 의견들을 좀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대법원장, 조직의 수장이 저런 수모를 당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라는 게 있죠. 예. 그거는 지금 그동안에 선택적으로 분노했던 그렇죠. 그런 집단인데 그래서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친민주당적인 이런 성향만 보여왔던 그렇게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법원들도 나름대로 그리고 최소한 일선 법원들이 안 된다면은 법원 각 지역에 있는 법원장들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우리 수장이 저런 식으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 제대로 서야지 사법부가 파괴되면 대한민국이 파괴됩니다라는 의견들을 좀 나타내 주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저렇게 막무가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런 꼴들은 진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불려갈 수가 있지만 달리는 재판의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정말 언어도단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러고 있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들 왜 공개하지 않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그랬죠. 예. 참 황당하네. 정말 이런 코미디가 있나 싶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분위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변협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회원 4만 이상 되는 대한변협이 막아줘야 되는데 나서줘야 되는데 대한변협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창피하기 회원으로 정말 창피하기 일대 없는 변협 집행부가 정상적인 집행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이 집행부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침묵함으로써 이게 정말 나라를 타락시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법조인조차도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워낙 코미디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김건희 특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중기 예. 특검. 아니 법원장을 했던 양반이 주가를 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공소시효에 지났다는 게 변명이고. 예. 그리고 양평군 단원면장이죠. 예. 참고인으로 불러서 밤샘 조사를 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동의했다. 밤샘 조사는 본인 동의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렇죠. 밤샘 조사는 본인이 원할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언장을 지대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이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유언장을 지금 다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다. 이런 것들 직접 유언장에 썼고 피눈물 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수사에 필요하다면 원본 유족한테 보여주고 이거 잠시 좀 필적 감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럼요. 원본을 돌려주고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어야죠.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이 사람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죽음의 이름으로서 내 죽음으로써 이걸 항의하겠다라는 건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결국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이 지금 뭐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민특검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업체에서 자식은 주식 받아가지고 그거 상장 폐지 직전에 어떻게 또 그 정보 알아가지고 하고 근데 그 회사하고 이 민중기 특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요.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그 네오세미테크 주식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식 가지고 있는 이건 문제다고 조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정말 법조인 양반, 정말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직 법조인인데 그런 행태를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버티고 있고 버티기로 나가고 있고 뭐라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지금 14명을 구속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별건이에요. 별건이죠. 예. 별건 하지 말라고 시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직접과 관계가 되지 않는 별건으로 지금 일단 잡아놓고 조지는, 그래서 필요한 답을 뽑아내는,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선 의원이면 20년 국회에 계셨습니다. 20년 그 기간을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름 보람은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보람에 뭐 작은 성과지만은 공중화장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성들은 시간이 더 걸리고, 많이 걸리죠. 근데 그러면은 여성들의 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했었죠. 똑같이 했었죠. 남자까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여자들은 길게 줄 서고,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중화장실은 최소한 변기 개수가 남녀 비율이 달라야 된다. 남자는 대변기, 소변기 다 쓰지만은 여자는 대변기 하나만 쓰니까 대소변기를 합친 개수만큼은 적어도 돼야 된다. 이 법을 제가 그때 초선 때인가 그때 만들어냈던. 언제였죠, 그러면? 꽤 시간이 흘렀겠네요. 2004년쯤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덕에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건물, 큰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변기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야말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민생법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보람이 있고, 아마 미국 같으면 사람 이름을 따니까 그게 제철법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그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했다는 거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국회 활동을 제대로 하면은 그런 올바른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도록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번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마저 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서 그래서 혹시 이제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정상화 작업에 매진을 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근대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 좀 근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모토도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늦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국민들 보고 잘 지켜주십사 하고 제도들을 조금씩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국회에서 그게 법과 제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꼭 다음번에 다시 원내 진출하셔서 뜻하신 바 훌륭한 법안들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를 필두로 우리 사회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재철 전 부의장님 모시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심 부의장님만큼 훌륭한 분을 모시고 또 의미 있는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